우리 이렇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 4가지를 알아봤어요. 첫 번째가 뭐였죠? 언어는 하나의 체계이다. 두 번째, 언어는 하나의 기호로서 작용한다. 세 번째, 언어는 문학의 재료가 된다. 네 번째, 언어는 인지적, 기능적으로 인지적, 사고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. 이 4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. 이것만 들어도 우리가 왜 국어교사가 돼서 언어를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느낌이 팍 오지 않나요? 이런 게 없는 세상을 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?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로 언어는 이런 기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. 언어는 사회와도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는 언어 사용 속에서 그 나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라는 말까지 있는데요. 특정하게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나라에 간다 라고 치면 그 나라는 눈을 표현하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높아요. 우리는 그냥 눈 온다 이렇게 하지만 저거는 수분이 많은 눈이야 그런 걸 표현하는 단어 하나, 저거는 수분이 없고 건조하게 내리는 눈이야 그런 단어 하나, 오늘은 눈이 많이 내려서 바닥이 눈이 많이 쌓였네 를 표현하는 단어 하나. 이런 식으로 언어라는 것은 사회를 규정짓는 하나의 기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언어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하나의 기구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무엇이 중요했어요? 아까 인지적, 사고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죠. 그런 인지, 사고를 거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죠? 소통을 할 수가 있죠. 그러면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?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능이 있다. 의사소통할 수 있게, 그리고 관계를 유지시켜준다.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한마디도 못한다고 생각해봐요. 내가 모르는 사람이랑 처음 만났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어요?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발달시켜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도구이다 라는 면에서 또 언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그냥 그 언어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.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를 합니다. 여러분, 왜 그래? 그리고 야, 왜 그래? 이런 식으로 똑같은 언어를 말했어도 그 맥락과 상황 속에 또는 어조 이런 것과 다양하게 결부돼서 언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언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사회를 조직해 나갈 수가 있어요. 자, 여러분, 연설문이나 아니면 노래 같은 걸 듣고서 감동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죠. 마틴 루터 킹의 기념비적인 연설, 흑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그 연설을 듣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 아래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언어라는 것은 사회를 조직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나라 안에서 교육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언어를 잘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막중한 사명감을 띈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. 언어를 잘못 배운 사람이 많아질수록, 그리고 그 나라의 문맹이 많아질수록 문화가 쇠퇴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언어라는 것은 지식을 저장하고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. 사회적으로. 자, 우리는 고려시대,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죠? 네, 바로 한자라는 것과 훈민정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. 그걸 통해서 기록해 놓은 기록물. 근데 기록은 다 뭘로 해요? 언어로 하죠. 언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? 기록을 할 수 없겠죠. 그러면 그 사회가 좀 더 발전하는데 더딘 속도가 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그런 지식의 저장고 혹은 전달의 수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
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우리가 아까는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 4가지를 살펴봤고, 그 다음으로 언어의 사회적으로 중요한 면을 찾아봤는데, 그게 뭐였죠? 첫 번째, 언어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, 그 사람이 사는 세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. 두 번째, 언어는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친분 혹은 그런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. 세 번째,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그 힘이 더욱더 막강하자. 그냥 언어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. 그리고 네 번째, 언어는 사회를 조직하는 힘을 가진 도구이다. 그렇기 때문에 연설문이나 노래 같은 걸 들으면 감동을 받고 그 생각에 동화되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, 언어는 지식의 저장고이자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. 그런 면에서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국어 교육은 뭘 가르치는 거다? 언어를 가르치는 거다. 언어는 어떤 특성이 있다? 언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본질적 특성과 언어와 사회와 관련된 특성 2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런 게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뻔하죠. 뭐 이런 걸 굳이 대학까지 가서 배워?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국어 교사가 되는 사람으로서 언어라는 게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도 국어 교육에서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러분이 대학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좀 더 공부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국어가 언어를 가르친다는 건 배웠고 언어가 뭔진 배웠는데 그냥 교육이라는 그 위상들 그 교육에서 우린 수학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뭐 국어도 배우고 미술도 배우고 이런 다양한 것을 배우잖아요. 그런 거에서 국어라는 것이 가지는 위상은 대체 무엇인가? 위치 혹은 국어가 교육이라는 그런 큰 틀 아래서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